훌륭한 리더는 더 많은 방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유는 더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정미라의 포커스에 출연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5월이었었나요? 네. 벌써 오래되지 않네요. 예. 우선 시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음 또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정미라의 포커스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 보내주신 그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 서산시장으로서 벌써 1년, 정확히 하면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시장님 많이 이제 뛰셨는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각별한 시간이셨죠? 네.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네.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시민들의 또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을 많은 바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도 됐기도 했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일단 행정의 어떤 변화된 모습, 발빠르게 움직이는 행정,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한 1,800여 공직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왔고, 특히 이제 1호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역시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발걸음이 빨라졌구나, 눈빛이 달라졌구나,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축률이라든가 이런 신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 공감을 많이 표해 주셔서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많이 뛰셨어요, 시장님. 네. 정말. 네. 이번에는 그 서산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어요. 더 많이 뛰셔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로 한번 감추려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이제 활용 점정인데는 국제 크루즈선,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동안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국제 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국제 여객 터미널을 2016년도에 완공을 해놓고 한 7년 동안 네.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일단 국제 여객선 취항에 앞두고 그것보다는 국제 크루즈선을 먼저 띄워야 되겠다 노력을 해가지고 잘 성사가 됐어요. 네. 지난 6월 1일 날 롯데관광 개발하고 운항 협약을 또 맺었지 않습니까? 네. 내년 5월 8일에 어버이날부터 6박 7일간 일정으로 일본, 대만을 거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그 루트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 크루즈선을 타고 우리 서산이 국제 도시 내지는 국제적인 그 정점을 네. 찍는 그런 네. 그 출발점을 삼게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문제를 얘기할 수 네, 있겠어요. 네. 이 시청사는 우리 서산 시민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지만 네. 우리 서산의 얼굴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40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낡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한 7군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으로 가중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 결정을 지난 10월죠? 입지 결정을 언제 했었죠 그때? 네네네. 6월 28일 날인가 결정을 했고, 이제 10월 중에 타당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목표는 늦어도 2026년도 중반기나 후반기부터는 뭐 첫삽을 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단계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산의 어떤 그 발전과 또 커나가는 도시 규모, 성장 규모,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또 터미널 문제가 같이 결부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86만 평방미터로 이렇게 추진하던 것이 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좀 절반 수준으로 잘라진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충남도의 어떤 인가를 받아서 2028년도까지는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걸림돌이 되는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농업진흥구역 네. 그 부분을 좀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생태공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 우리 지역이 천수만이라든가 가로림만이나 생태적인 이런 환경을 잘 가지고 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보존을 하면서 또 가치를 증대시키고 또 어떤 생태계 회복 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 생태공원 조성, 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지금 예비 타당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 안으로는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이 가로림만을 바다내에 버금가는 장기적으로는 예. 그런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생태 관광 명소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의 예타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속도감 있게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8일 시장공수협의회 때 서산시장인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문을 8월 7일 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기재부, 국회, 양당 이런 곳 5곳에 전부 다 제가 친필 편지를 써가지고 또 이 건의문을 같이 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서산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어요. 광역 지자체로 볼 때. 네. 그리고 이 충청도가 사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항 접근성이 가장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우리 또 서산에는 국제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해미업성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도 이제 조성이 돼야 되고, 국제 크루즈선도 뛰기도 하고, 중국과의 그런 최단 거리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정학적 또 역사 문화적 이런 것들을 볼 때 공항이 없다는 것은 저는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수요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공항이 신규로 건설되는 게 아니고 20전투 비행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2743m의 활주로 2개 긴 활주로가 있고 4개의 유도로가 있는 이 공항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라든가 계류 시설이라든가 통신 시설 요 정도 이런 것들만 갖추면 바로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타가 좀 탈락이 돼가지고 좀 우리를 좀 아픈 마음을 갖게끔 했지만 지금 500억 미만으로 또 재기획 용역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에 1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공기가 2028년도 개항 목표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줄거리로만 본다면 큰 그 어떤 사업으로 볼 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산시의 그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1년 3개월이 시장님한테 너무나 아주 바쁜 날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큰 사업을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씩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에 따른 주머니 사정, 또 물가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각 분야가 잘 골고루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기업이 우리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있어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그러나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불가능이 예. 없죠. 하면 된다. 예. 안 되면 되게 하고. 예. 제가 이제 그런 정신이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난해 10월 24일에 소방기구 전문 기업체가 있어요. 이 파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우리 네. 서산으로 그 농공단지 수성 농공단지로 본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유치에 성공을 한 거죠. 본사가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출발점으로 해서 또 금년 3월 22일에는 주식회사 우진 그리고 7월 11일에 잉크테크 이런 기업들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달이죠. 8월 16일에 SK 우리 지역에 네. SK 이노베이션이 SK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이 SK온이 배터리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배터리 제조 공장 1, 2공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3공장을 조성하는 이제 투자 협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한 8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면서 우리 시민 모두의 삶의 질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기업을 또 많이 유치할 수 있잖아요. 예. 산업단지가 없으면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이 산단을 충청남도부터 지정 승인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7,120억 원이 투자되고 한다면 2027년도까지 228만 평방미터가 조성이 됩니다. 한 평수 따지면 한 68만 평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넓은 어떤 그 산업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야 네. 저기로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산업 단지 조성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산화학공단이 우리 있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갈증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 5조 이상 국세를 납부하면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는 1%도 안 되는 지방세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특별법 조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9월 5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저쪽 여수 국회의원님 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해가지고 석유화학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거기서 제가 가가지고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시급성 이런 부분을 서산시장으로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부분들도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모으고 양당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도 같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한쪽 당만이 아니라 같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대산당경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우리 서산에 수건사업 안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네, 이제 네. 이 부분도 이미 오래 전에 잘 이제 결과를 이끌어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 안으로 이제 첫 삽을 띄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25.3km 정도 구간을 서산 대산에서 당진 연결하는 도로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돼야 물동량의 이동이 신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요? 미래로 네. 가야 되는데 우리 서산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UAM으로 우리가 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어번 에어, 모빌리티. 네. 나르는 택시 시대, 드론 택시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드론 실증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도시가 지역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게 바로 드론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에 드론 실증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드론 특별 자유구역에 우리가 3군데를 신청을 해가지고 3군데가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구나무 네. 일원
그 다음에 가로림만 일원, 또 상길포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해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실증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그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로 부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인재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교육이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이 됐어요. 또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성대하고 같이 3자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 인재 양성하는 이 노력을 이제 기울여가지고 앞으로도 이 2년 동안 4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평생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어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재교육을 받아서 다시 기업으로 가고 또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인재를 수혈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이제 도모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해서 통성에 한국 폴리텍 대학이 있어요. 제가 먼저 시장으로 할 때 서산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인근 지역에 이미 홍성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때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규 과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1년 과정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어지질 못했죠. 제가 다시 이제 시장으로 들어와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홍성 그 캠퍼스하고 서산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공간학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교육도 하기도 하는 판에. 그래서 이 한국 폴리텍 대학 홍성 캠퍼스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업무 협약을 서산 시장시에서 가졌어요. 6월 29일 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빼놓으면 서운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힘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또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노력도 그리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노력도 축산업, 임업, 어업인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일인데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충남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로 우리가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년간 앞으로 총 8억 6,400만 원의 이 기금을 출연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업장의 어떤 또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5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노후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그 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경영의 어떤 그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게끔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좀 도움도 드리고 그러한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교육을 또 강화해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주차장 문제는 어디서든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는 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공간 정비 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선정이 됐고 또 인정분교에 기농인들도 우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농 기촌인들 이분들을 활동 거점을 또 인정분교에다가 마련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민들의 휴식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고북에 시오지가 있잖아요. 사기 정리하지 그쪽에. 그래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난 8월 9일 날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제 수확을 했어요. 제가 직접 저 기계를 몰고 생산단지에 가가지고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촌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촌 신활적 증진 사업 이 부분을 통해서 왕산, 또 중앙항, 또 웅도항 이 또 같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촌 생활권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산업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1, 2, 3차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달려가는지 모르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그렇죠. 말까지 빨라졌죠?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시간은 없고 그래서. 네. 아니 지금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 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이 뭐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앞에서 바로 들으니까 이런 섬세한 정책을 필 수 있었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로 뛰시고 또 체험을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많이 기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OS 오픈 행정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친절해라. 그리고 항상 업무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라. 항상 솜사탕 같이 소프트하게 하자. 예. 그리고 스피드 세니까 빠른 신속한 행정을 하자. 그리고 늘 행정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스마트 행정을 하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만나고 얘기하는 이게 소통과 대화 아닙니까? 그 이품을 잘 팔자. 네. 손품 잘 해서 편지도 보내고 뭐 메시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잘 활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마음으로 이 진정성 있는 행정, 신품 행정을 하자. 그리고 늘상 현장 확인 행정, 이 발품 행정, 그리고 머리를 써서 두품 행정을 하자. 오품 행정 강조하잖아요. 제가 설선수범으로 OS 오품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같이 이렇게 공동구조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좀 전에 이제 솜사탕이라고 하셨는데 그 솜사탕 안에 시장님의 땀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요. 예, 아주 예. 큰 솜사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다소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시장님. 그 환경 그리고 화학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또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또 페놀 유출에 대한 그 검찰 기소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절삭류가 하천에 유출된다던가 또는 하나토탈의 그 유증기 유출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천혜 자원을 가진 우리 서산시의 이러한 사고는 서산시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또 관리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시장님께서 발로 가서 이제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서산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생길 예, 때마다 예. 뜨끔뜨끔합니다. 사실 네. 일반인으로 있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시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은 일 사건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걱정이 앞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HD 현대오일뱅크 계열사의 이 페놀 배출 이 부분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역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기에 수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벌백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은 어떤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게 실수를 통해서 뭐 한다면 그건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성과 어떤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기했다든가 그것은 굉장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이제 판단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가슴을 아프게 하고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불안감을 조성한 원인을 제공한 자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하게 지금 이후라도 유사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나 우리 시민들도 매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갖다 치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그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바로 가장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먼저 충남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또 환경으로 넘어갔고 또 아예 또 넘어갔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서산시장이라고 하는 지자체 장이 뭐 현대오일뱅크라든가 하나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KCC 같은 이런
사업장은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부의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또 앞서서 예방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대형 화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대용량 첨단 방사 시스템을 정부에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유치를 했어요. 지난해 12월 27일 날. 그래서 이것은 뭐 시간이 짧아서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소방차와 달리 한 17대의 소방차가 한꺼번에 이 동원이 돼가지고 불을 끄는 진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을 쏘는 거리가 130m 정도로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 9월 9일 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을 하나 체결한 게 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정보공유 업무 협약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의 대산공단을 오가는 그 위험물질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위험물질을 탑재한 차량이 사거리를 지날 때 이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교통안전 공단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차에 어떠한 위험물질이 실려 있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또 거기에 탑재가 돼 있는지 등등 이런 그 세부적인 정보가 우리 서산시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고 하는 그 체제를 갖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2050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또 지난해에 우리 10월 달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 교육 도시로 우리 서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또 그런 그 환경을 뭔가 가장 중시하는 도시로 이렇게 지자체장부터 뭔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도 일사불란하게 잘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ESG 경영을 잘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환경도시, 교육도시로 된 부분을 공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앞으로도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또 8월인데요. 국토부하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근로자분들, 그분들의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와 연계된 그 지원주택, 그 어떤 그 공모에 우리가 신청이 돼가지고 선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90세대의 일자리와 연계된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산 지역에. 그런다면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8년까지 797억 원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적기에 또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안전한 그 기업과 또 시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자랑거리입니다. 서산하면 복지, 그렇죠?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랑이죠. 예. 우리 서산시의 복지는 대외적으로 아주 좋은 평이 나 있습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복지를 빼놓고서 일을 할 수는 없죠. 예. 자, 보통 일반인들이 수혜 대상인 그 보편적인 복지와 또 대상을 특정하는 그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에 너무 거기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복지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이제 중시되다 보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의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를 이런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아가는 어떤 그 표현은 좋죠. 공평하게 돌아간다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왜 그러냐면 꼭 그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한테 어떤 그 혜택이 주어졌을 때 그 복지의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일률적 복지,
보편적 복지, 공평한 복지, 저는 이것은 말은 좋지만 위험이 내포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복지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이 가야 된다. 그 사각지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요약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가야 되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 쪽집게 복지네. 쪽집게 복지, 예, 맞춤형 복지.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대상들이 누구냐? 취약계층들,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고 남이 케어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야말로 온갖 모든 복지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자생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챙겨야 될 복지 대상이 있어요. 보훈 가족들. 그렇잖아요. 예. 목숨을 담보로 뭐 6.25 참전 유공자라든가 월남 참전 유공자라든가 상위 군경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던 이런 분들, 그분들은 국가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또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우리 서산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어떤 계층들, 어려운 계층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 장본인들이고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힘들어요. 거기에 필요한 또 복지가 이제 스며 들어가야 되겠죠. 뭐 다양한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정말 복지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복지와 약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또 사람이 살아가려면 또 의식주도 매우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취미라든가 운동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산시에서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심도 상당히 많은 네.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한데, 이 서산에서는 그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참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먹는 데에 급급한 것보다는 문화생활, 삶의 질 높이는 거, 건강, 레저, 미용,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의 어떤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부분이 복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문화, 예술, 건강, 미용 모든 것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자원들, 천혜의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관광 명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 레저에 요람이 되는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좋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청지천, 양대동 거기, 거기가 변모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축구장 2면이 또 거기 이제 조성이 됐고, 또 펌프 트랙 5면이 또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인근에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드볼장도 그쪽에 또 다시 들어서고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타운처럼 되는 거예요. 스포츠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밸리에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여름에 또 아이들 굉장히 여름 낙원이 됐었는데 여름 테마파크가 됐었잖아요. 이제 조만간 겨울이 될 텐데 겨울 테마파크가 또 됩니다. 줄을 쓰더군요. 예, 앞으로 또 이제 조성될게 반다비 국민체육관도 있기도 하고, 어울림체육관은 이미 조성이 됐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이제 조성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그 옆에 바로 연결되는 족구장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클라이밍, 이 올림픽 종목으로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대동으로 가서 그쪽에 우리 소각장이 들어섰잖아요. 94m 높이 굴뚝이 들어서는데 멋없이 그렇게만 세울 게 아니라 그 꼭대기에 전망대를 또 만들고, 그리고 그 몸통이 한 15m나 돼요. 그 몸통을 아우르는 여기 타는 것들하고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 슬라이딩으로 놀이기구 이런 부분도 거기에 또 조성을 같이 시키고, 또
전망대 들어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안에도 또 작은 클라이밍 같은 거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스포츠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복합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핀셋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딱 꼽을 수 있는 그런 생활 문화도 되게 많이 주위를 예. 다니면서 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그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는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걸 예. 또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더 명소가 네.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문화 예술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서산시에도 이를 활용한 많은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문화예술에 좀 남다른 애정을 또 가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시장님이 안 되셨으면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예. 미술도 좋아하고 뭐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뭐 악기 다루는 거, 뭐 공연 등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5대 그 큰 목표 중에도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을 좀 가지고 있고 한데 좀 좁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갈증이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9월인데 9월 중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9월 중으로 종합문화예술 타운을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이제 입지를 결정할 겁니다. 예.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새로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시립미술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국립국악원 유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에 국립국악원 유치가 된다면 국립국악원 거기다 입지를 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굉장한 그 문화예술 자원을 어떤 그 유적도 많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해미읍성을 비롯해서 뭐 국제 성지도 예. 있기도 하고 뭐 보원사지도 있고 우리 서산 구경에 들어가 있는 그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호람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이미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 시켜놨지만 이제 앞으로 관광 벨트로 잘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벨트화 시켜가지고 구역별로 이렇게 생태는 생태관광 명소 또 종교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제 그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인물 선양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순신 장군이 우리 서산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 해미읍성에서 1579년 선조 12년에 그때 10개월간이나 또 초급장교로 근무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정약용 선생도 해미읍성에서 12일간이나 유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 인물 선양.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00원짜리 하나는 다 가지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몸에.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우리 서산과 다 인연을 맺고 있어요. 우리 서산을 품고 다니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무슨 얘기냐. 10,000원짜리 뒷면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거기 그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점이 찍혀져 있는 게 별 모양이에요. 이게. 예. 이런 부분들 금원 유방택 선생 천문도 조선시대에 조선 초기에 이 천문도를 만드는데 혁혁한 천문도를 그 연구해서 이 저기 완성시킨 분이 바로 금원 유방택 선생이잖아요. 우리 인지면에 그 유방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품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별 축제도 하고 있지만 예. 그 별 축제도 상당히 더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인물 선양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중 동요 작가 이런 분들도 우리 서산과 인연이 율목리 있죠. 이 인연이 있잖아요. 신장에서 이렇게 저기 있지만은 비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안규현 선생 목요도원도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그 인물 선양 작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살찌우고 이 서산이 정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감성이 풍부하게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서산을 찾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차원에서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필요한 시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서산은 역사와 미래가 융합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도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시장님하고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 환경, 문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도 시장님을 찾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서산시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에서 정말 뭐 몸이 한계는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10월 6일부터 이제 8일까지 해미 없음 축제도 앞두고 있잖아요. 제20회. 드론 500대가 하늘을 수놓으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금원유광태 선생님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우리 그 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부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그를 통해서 서산이 부각이 되고 또 미래 도시가 되고 희망 도시가 되고 국제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전부 이제 그 아울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산이 새로운 도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UAM 필중 도시가 되기도 하고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가는 수소 도시가 되기도 하고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안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모두가 가동시켜서 선순환 효과를 일어날 수 있도록 협치, 협업, 통섭 이런 거 개념이 다 요즘에 그 하나의 버무려진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 도시가 어디냐? 서산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가 어디냐? 서산이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 이런 부분이 같이 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융합된 이런 곳이 어디냐? 서산이다.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이 서산이 다 해결돼요. 이 서산이라는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 아닙니까? 임금왕이 면이 있고 몇 산자 2개가 있는데 합하면 날출자가 돼요. 왕이 나오는 거, 우리 서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 으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서로운 곳이 우리 바로 서산이기 때문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서로움을 구슬을 꿰는 작업을 서산시장한테 맡겨졌다. 저는 그런 구슬 꿰는 사람의 선봉장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고루 각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생각, 아이디어, 조언, 질책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버무려 가지고 제가 잘 서산시가 부상할 수 있도록 제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구슬을 깨듯이 서산 시민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시민들께서 항상 그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그날 못하면 저도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어제 못하고 이제 그 다음날 꼭 늦어서 못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문자가 너무 많아서 못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구슬을 깨듯이 계속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받아서인가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같기도 하고요.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제가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건 뭐냐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주요 일정 시정 보고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시장이 한 일이 서산시가 돌아간 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구나. 제목만이라도 올려도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뭘 움직이는지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냥 그 공간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거기에 일정이 다 들어가 있고 때로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지만 제목만이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시민이 뽑아준 시장으로서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또 이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1차적으로 보고의 개념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저의 일기장이 되기도 해요. 매일매일 거기 올라가니까 일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림 일기장이죠. 사진 일기장이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셔요. 만일에 제가 하루라도 뭐 늦게 올린다든가 안 올리는 경우 물론 있죠. 제가 빼먹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오늘 무슨 일 있었냐?
그렇잖아요. 그쵸, 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 아팠나 안 그렇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즐겁게 아무리 바빠도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끝으로 서산 시민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2023년도 승풍파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세 그대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바로 우리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명절 6일간의 이제 이런 그 연휴가 이어지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저처럼 또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 연휴 기간만큼은 모든 것 다 근심걱정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 가까운 분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 만들고 추억의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웃을 때마다 제가 모든 피로가 다 싹싹 가십니다.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잘하고 격려해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을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에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솜사탕 시민들한테 달콤한 솜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구슬을 꿰고 있는 시장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오늘 잘 표현했나요, 제가? 너무 멋있어요. 예, 박수입니다, 박수.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시민 그 솜사탕처럼 달콤함을 주고 있는 우리 시장님과 오늘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 저는 정미라의 포커스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